청와대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당 내 기류가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한나라당 쇄신파의 반대가 여전합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는지요.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십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이번 두 사람의 내정에 대해서 이건 측근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최악의 인사다 이렇게 평을 하셨죠? 왜 그렇게 평을 하셨나요? 군사정권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인사 행태가 강행된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몹시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가 없고 이러한 네. 전례를 남김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후퇴한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네.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그 어느 다른 부처보다도 중립성과 객관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죠. 네. 왜냐하면은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 국회가 중수 폐지에 합의를 했었는데 네. 이것을 뒤집은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무 행정과 관련해서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훼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부터 생기는 것이고요. 네. 이분이 민정수석 또 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수사 개입 내지는 축소, 왜곡 의혹 등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더욱더 우려가 되죠. 네. 그리고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분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요. 에리카 킴 기소 유해 사건이라든지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국민적 의혹 내지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 수사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검찰총장을 하기 위해서 서울지검장 시절에 그러한 행태를 보였느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권재진 내정자는 영부인과 누님 동생 하는 사이다라는 면에서 이것이 정실 인사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일고 있고요. 한상대 내정자의 경우도 이 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MB 캠프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형이요? 네, 형. 예. 네, 이러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우선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관해서 여쭤보면은요. 민정수석이 청와대 참모죠.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중립성이나 독립성, 객관성 이런 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이제 수사 개입을 그동안 해왔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어떤 수사에 어떤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뀔 수도 있나요? 나중에 의혹이죠. 이제 그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간인 사찰과의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개입 의혹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저는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이제 분명히 부당하다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또 BBK 사건과 관련해서도요. 예. 이분이 2007년 11월에 대검 차장에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BBK 수사 발표를 지연시켰다는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 김윤옥 여사님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누님 동생하는 사이였다면 예. 이미 이 정권 출범 직전부터 예. 어떤 검찰의 수사에 만약에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여러 가지로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검찰 수사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네. 그런 비판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의 문제고요. 네. 물론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5기 인사 또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앉혀서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그런 씁쓸함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권재진 그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개입 의혹을 말씀하셨고, 네. 영부인과 누님 동생하는 사이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장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뭐 그 안 된다는 것보다요. 그런 위치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사건과 행태들이 예. 이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 과정에서 네. 과연 어느 정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런 뜻에서.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미 권재진 장관은 지난 5월 6일 개각 때 네. 원래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있었습니다마는 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들의 반대로 네. 한 차례 이것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어떤 국민적 여론으로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 판단을 한번 받은 사람이죠. 네. 한번 받은 사람을 또 앉히겠다는 것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확대 해석까지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과연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반대를 하신다 이런 네, 네. 말씀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사건에 관여를 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임을 지는 것 자리죠. 서울지검장이.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을 하시는 건 없나요? 뭐 지금 신문에 이제 기피 오늘도 의혹. 뭐 일간지에 대서특필했습니다마는 뭐 병역 문제라든지 또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위장 전입 문제는 뭐 시인했더라고요. 위장 전입 문제는 이제 뭐 시인했다고 해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네. 더군다나 청와대가 이러한 위장 전입 사실을 알고서 임명했다는데 저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와대는 항상 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가 특히 국민의 4대 의무, 병역, 교육, 노동과 관련된 납세 이런 4대 의무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4대 의무에 이미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두 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이 해명이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인데요. 글쎄요, 이것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 병역 문제도 오늘 한 일간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징병 신체 검사에서 아무런 신체의 문제가 없었고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1년 3개월 후에 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실과 허리 통증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악화됐다는 해명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한 일간지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국민적 정서로는 이미 검찰총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청문회 관련 말씀은 이제 반대하시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책위 의장도 맡으셨잖아요. 네네. 아주 큰 감투를 쓰셨는데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사법개혁특위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중수부 폐지라든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그대로 못 냈어요. 네네. 이거 아주 이제 사장된 겁니까? 앞으로도 또 더 논의를 하는 지금 겁니까? 이제 예. 바로 이 문제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네. 이 중수부 폐지를 원점으로 돌렸던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이 권재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은 과연 지금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대통령령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예. 이런 그 중수부 폐지를 원점으로 돌렸던 법무부 장관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비판을 지금부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오는 8월에 임시국회 열리죠. 네. 여기에서 한나라당과 정부 쪽에서는 몇 가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영리병원법이라든가 네. 또 북한인권법이라든가 미디어랩법이라든가 몇 가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정해져 있나요? 민주당과 이 한나라당이 이런 법을 민주당과 지금까지 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라당이 이러한 법들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힘의 정치, 오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8월 국회를 하겠다는 것은요. 네. 원래 그 여야가 반값 등록금과 추경 예산을 위해서 8월 국회를 열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7월 달에 8월 국회를 열려면 7월 달에 이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예.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전혀 이 부분에 관해서 움직임이 없고요. 예. 그동안에 뭐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이 여러 차례 이제 그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말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반값 등록금하고 추경 예산 이외에 네. 다른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급한 법들이 아니거든요. 급하지 않다? 네, 주로 뭐 이념적인 법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재벌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들 이러한 법들을 지금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반값 등록금하고 추경 예산에 국한해서 네, 원래 합의가 그렇게 돼 원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니까 네, 네, 네. 나머지 법안 처리에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저축은행 이 국정조사 네.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저희가 민주당이 우재창 의원을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한나라당 이두학 의원을 인터뷰를 하는데요. 네. 이거 잘 돼가겠습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죠. 네. 예.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국조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무산시키기 것인데요. 위한 의도라고 보시는군요.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축은행의 핵심은 2008년 5월 달에 이미 저축은행 부실이 밝혀졌는데 네. 2008년 5월부터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한 상태를 은폐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난 3년간 은폐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 은폐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가 이 저축은행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산의 그 피해자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러한 그 이분들이 피해를 받게 된 이러한 그 자금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네. 그것이 과연 성공한 로비였느냐 아니면 이제 그 잘못된 투자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는 한나라당은 별로 지금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 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중수부를 이제 국회에서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저축은행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폐지냐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검찰이 이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축은행 그 피해자들도 지금 와서 이제 속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검찰에게.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것은 저는
검찰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검찰이 어떤 정치 검찰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그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정치 검찰로부터 벗어나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